청소년 문화론 제6강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청소년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청소년기의 소비 문화, 이게 이제 그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청소년의 소비 문화가 부각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당한 이제 소비 문화가 청소년기에 아주 독특한 일종의 청소년기가 이제 소비 문화가 전에는 이제 상당히 주류 측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청소년의 소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시 됐죠.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게 인류 생활 양식의 총치인데 이런 생활 양식 중에 이제 소비라는 양식이 바로 소비 문화가 도대체 무엇이고, 청소년의 소비 문화는 또 어떠한지, 그리고 청소년의 소비 문화에 문제점이 또 있고, 거기에 대한 과제는 또 어떠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소비라는 개념이 이 물건을 구입해서 없애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게 이제 소비다. 그럼 생산자가 있겠죠. 누가 생산을 하면 결국 그 판매를 또 할 거고,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써서 없앤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소비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해졌었죠. 이게 이제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농경 사회나 어부나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농토가 없어지고 공장들이나 산업화 기지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근로자로서 변경되죠. 그럼 변경됩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결국은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초기에는 소비를 뭐 파괴하다, 다 써버리다, 낭비하다, 고갈시키다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사회가 상당히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가 어떤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에 전기기관이 발달됐고 2차에서는 전기가 발견되면서 결국은 대량 생산 체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을 포도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량 생산에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이 아주 잘 팔려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아주 잘 된 시점, 보통 마케팅은 별도로 안 해도 이제 판매가 잘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생산만 하면 다 팔리니까 소비를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소개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대량 생산을 하고 해도 소비를 잘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메커니즘이 계속 순환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특히 이제 도시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근로자들이 생활이 더 열악해지게 되면 결국은 돈을 쓸 수 없죠. 쓸 돈이 없죠. 그렇게 되면 물건들을 더 안 사겠죠. 구입을 안 하겠죠. 이러기 때문에 생산도 중요한 생산 중심의 패러다임도 상당히 중요한데 소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변해야 한다. 결국은 소비를 해줘야지 그 판매의 중간 영역이 막히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생산 기술의 변화로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특히 어, 전기를 넘어서 전기가 발견되면서는 상당히 이제 1900 초반 초에는 대량 생산 체제가 됐죠. 그러면서 결국 분업 사회가 되면서 근로자들이 일종의 상당히 이제 그 도구화되는 개념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그 자본가들은 계속 자본을 축적하고 근로자들은 계속 이제 열악한 지위로 좀 빠지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종의 소비의 문제, 결국은 판매의 문제, 수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동맥경화 같이 생기면서 특히 이 대공황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케인즈죠. 그래서 케인즈는 인위적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결국은 그 부분을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케인즈 경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상당히 중요시했죠. 소비자의 선택의 권한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현대 사회는 상징으로서의 소비, 일종의 기호로서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소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도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비 차원의 소비는 모든 점에서 이제 문화적인 고려에 의해서 형성되고 일종의 촉진되고 또 구속까지 받는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 거죠. 어떤 어, 소비가 개인과 집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기제다. 문화는 이제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삶의 태도, 스타일이 나타난다.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 이런 측면까지 이렇게 문화화돼 가고 있다는 것도 소비도 하나의 문화다. 단순히 쓰고 없애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형성해가는 생활 양식이다, 행동 양식이다. 그래서 인간과 집단의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기제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나는 어떤 물건을 쓰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나는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그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문화로까지 이렇게 격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종의 형성하는 과정이고 또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부모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기를 좋아하죠. 특정한 생활 양식이나 스타일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도 그걸 통해서 본인이 상당히 자존감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 일종의 소비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상당히 이제 소비 문화가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소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어느 정도 이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자본의 논리가 작용할 때는 이제 생산 주도적 관점에서 소비를 바라봤다는 거죠. 자본의 논리 그리고 생산 방식의 특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소비 욕구는 대중들이 소비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 판매 전략에 의해서 인지적으로 창출하였죠. 여기서는 생산을 해서 판매 전략으로서 그 소비자들을 그리고 대중을 바라보는 그 소비 욕구를 바라보는 소비 욕구를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접근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포틴데이라고 해서 특히 청소년기에 포틴데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뭐 대형 백화점이나 제과업체 등의 대대적 판촉 행사를 위해서 포틴데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에 접목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죠. 생산을 했으면 주로 자본가적인 입장에서 생산 주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죠, 소비를. 그 한계점이 무엇이겠어요? 이 경우는 결국은 소비자를 하나의 조작된 대상으로 보는 거죠. 물건 팔기 위한
일종의 소비자로 일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역할을 거의 소비자를 주체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대상,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관점은.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쾌락주의적 관점이 있죠. 쾌락주의적 관점은 소비를 근대적 쾌락주의와 연결되죠. 소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체험하는 정서적 즐거움 그리고 꿈과 욕망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를 통해서 삶과 감정, 육체, 정체성을 미학화하고 끊임없이 이제 변형시키는 예술적 실천을 시도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미학화 일종의 어, 이름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나는 좀 다른 소비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개성을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이제 수동적이지 않고 이제 소비자가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능동적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관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계점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소비자의 주관적 체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쾌락이라는 것이 꼭 소비자의 개인적인 만족만이 아니고, 소비자도 상당히 이제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소비를 하는 측면이 있죠. 나만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의 개성만을 위해서 아주 쾌락적인 측면에서만 내가 소비를 하거나 그 문화를 형성하는 건 아니다.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쾌락주의적 관점은. 그래서 소비 양식론이라고 해서 소비는 이제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정체성을 표현하는 욕구가 이게 분출된 결과다 이렇게 봐서 소비 양식론이 이제 대두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의 또 그 소비 문화의 양식이 드러납니다. 크게 과시 소비가 있고요. 구별짓기가 있고 기호우 소비학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소비 양식론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소비 양식론의 하위 유형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과시 소비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뭔가를 우리가 과시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말을 해서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데요.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에서 그걸 주장했다는 거죠. 과시 소비를. 근데 이걸 이제 보면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이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과시적 소비라고 하죠. 대부분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제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고급 물건들은 잘 팔려나가는 이런 이제 현상을 보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여기는 소비가 상당히 상징성과 사회계급 정체성에 연관시켜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 소비가 사용 가치의 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이걸 쓰면 좋다, 사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고 상품을 소비하는 게 사회적 지위와 상징적 징표다. 어, 나의 이 사회적 지위 정도면 이러한 물건들을 상징적으로 일종의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제를 일종의 보여주는 실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효과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하죠. 추상의 효과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를 일종의 드러내주는 그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그 불황에도 고가의 제품을 잘 팔려나가는 현상은 결국은 나의 사회적 지위 정도면 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자신은 그 정도의
상징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불황에도 잘 팔려 나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별짓기라고요. 그 브로디의 구별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디에가 주장하는 관점인데 우리가 어떤 구별 짓는다는 것은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을 구별짓기라고 하죠. 이것은 계급 분화와 계급 구조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개인 취향 내가 좋고 주관적으로 좋고 나쁨 그런 부분보다도 이미 사회화된 계급적 취향이 있다는 겁니다. 상류 계급은 이런 취향이 있고 중류 계급은 이런 취향이 있고 대중적 취향은 또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이미 사회화된 계급적 취향이 있고 그것을 이제 상징으로서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아까 과시 소비하고 약간 다른 점은 계급 구조의 위치가 내가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이러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상류층의 사치스러고 낭비적인 소비가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연계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치는 해도 된다. 상류층은 보통 사치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향에 따라서 상류층에 해당되는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가 내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구조 자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자동적으로 이런 소비로 연결되는 게 바로 아니라는 겁니다. 브루디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치하는 그런 취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치를 하는 취향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내가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그 정도 된다. 나는 사치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보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취향에 따라서 그건 개인하고 평소에는 검소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취향은 상당히 검소할 수도 있는데 상류층이니까 사치 취향의 물건들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게 좀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적 취향이 있죠. 이거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제 필요한 걸 대중들은 사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형식보다는 실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상당히 이제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특징을 보여주죠. 대중적 취향은. 일종의 우리가 많이 쓰는 가성비가 좋다 뭐 이래서 대중은 뭐 형식에 너무 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중적 취향은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디의 구별짓기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버드리아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비의 사회다 이렇게 해서 책에서 주장을 한 건데요. 소비가 이제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던 상징과 기호 체계로서 소비가 있죠.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내재된 질적 가치가 아니고 여기 이미 그 상품 소비라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구별짓는 기호나 상징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소비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상징으로서 소비가 지닌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소비는 상징과 기호는 이제 어떤 그 체제 내에서 무한히 증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징과 기호는 어떤 만족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급 정체성과 연계돼서 사회 집단의 공통된 소비 양식을 공유한다는 거죠. 계급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고, 소비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시 소비하고
구별짓기하고 이렇게 기호의 소비학하고 이게 결국은 다들 이제 약간 상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이제 문제는 결국은 자정체성, 기호의 소비학에서는 자정체성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래서 그 소비가 갖고 있는 상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시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호의 소비학은. 이것은 뭐 비단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비는 나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호의 소비학은. 우리가 청소년의 소비 문화에서 이제 청소년 소비자들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청소년 소비자들이 막강한 소비자 집단으로 부각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SNS, 소셜 네트워크들이 서비스를 장악함으로써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소비자들이 상당한 이제 일종의 파워를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청소년 소비자는 우리가 아동 소비자와 성인 소비자의 중간 위치에 있죠. 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 가족 내에서도 지위가 향상된 이유는 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죠. 옛날에는 데스크탑이나 여러 가지 TV 뭐 공식 채널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강한 일종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 지위가 향상돼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는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싶어 하고, 또래 집단으로부터도 이렇게,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소비 행위를 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또 용돈도 상당히 이제 고액화되고 용돈도 많이 받게 되는 이제 그리고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또 청소년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일종의 자신만의 독립된 소비를 하고 또 또래 집단이나 스타를 동일시함으로써 특히 반두라가 말한 이 사회학습 이론이죠. 이게 모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소비를 또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주도적으로 하는 연령층으로 부각을 했죠. 부상을 했다는 거고, 이 자유재량이라는 건 자유재량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강제적이 아닌 자기의 임의대로 소비액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의 청소년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사회 문제점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과시 소비를 한다든지 경쟁적 모방 소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방 소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나치게 스타들을 따라한다든지 경쟁적 모방 소비를 하면서 이제 또래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자기는 반드시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개별 소셜 미디어에 많이 접촉을 할수록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충동 구매에 빠진다는 이런 문제들은 다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청소년의 소비 문화를 이제 보면 그 특성이 또 있습니다. 소비자 일종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과도기적인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또 또래 집단과 일치를 하려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과도기적인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동기의 단순한 소비 행동에서 성인기의 독자적 소비 형태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구매 의사 결정권이 아주 성숙되지는 않죠. 그래서 차차 이러한 과도기적 소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과도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시 소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지위나 부를 과시라는 욕망에서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건데, 이게 과소비는 행동적 차원의 이제 과소비를 했다. 그런 거고, 과시 소비는 사회적 차원에서 과시 소비를 했다. 이렇게 되지만, 보통 이게 과시 소비가 과소비를 초래할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를 위해서 과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요. 청소년은 유명 브랜드와 외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죠. 또래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스타가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시 소비로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동조 소비하고 비슷한 거죠. 또래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소비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심리적 욕구도 있고, 그래서 과시 소비를 한다는 거고요. 동조 소비는 당연하겠죠. 동조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아니고 어떤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고 그 집단 성원들과 비슷해지려는 경향성은 당연히 또래 집단에 아주 민감한 우리 청소년기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리고 또 스타를 따라하는, 그 스타를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중고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고 소속 욕구를 얻으려면 결국 동조 소비를 하죠. 이때는 이제 수동적 소비 행태를 보이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보다 또래 집단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동조해서 산다든지, 그 모방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방 심리가, 이게 반두라의 사학습 이론에서 모방 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기가 상당히 그것에 밀접이 있죠. 그 소속감과 동질감 형성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조 소비도 청소년의 소비자의 특성에서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충동 소비는 당연히 이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SNS를 보다가 뭐 거기에 산다든지, 청소년기 정서적 불안성이 있죠. 이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대입 입시 제도의 특성, 그리고 거기 준비한 압박감, 이런 부분들에서 정서가 상당히 불안하는데, 그래서 감각지향적 소비를 하게 되죠. 유행을 따라서, 스타일을 따라서, 그리고 유행 스타일을 따라야지만 이게 본인이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서비스와 분위기를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대중매체의 상업화와 획일화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쉽게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 배우지만 파블로프의 조건 반응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우리가 광고에 노출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뭔가요? 거기다가 이제 보상을 주죠.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보상을 주면 더 강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중매체의 상업화, 획일화가 특히 청소년기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각 지향적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충동 소비를 더 많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는 신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구별 성향이 있습니다. 왜? 청소년기 자체가 아까 브루드웨이가 말했던 구별짓기, 일종의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겠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 또래 집단에서도 상당히 이제 본인이 선도적이고 신제품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자기 자존감에, 좋게 보면 자존감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구매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충동 소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소비 문화의 요인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내적 요인은 당연히 청소년 소비자의 자신의 태도, 그리고 지식, 그리고 가치관, 신념 등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고요. 외적 요인은 청소년 소비자를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간적 요인들이 결국 외적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은 심리적 요인, 그리고 부모의 영향,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 그리고 또래 집단의 영향,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소비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을 보면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이 부분은 상당히 청소년기의 특성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아 존중감도 생기고 또래 집단과의 존재감과 소속감도 중요시하고, 또 자기를 표현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이제 소비 문화하고 연동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부모의 역시 부모로부터 학습된 소비의 합리적 측면도 다분히 있고요. 가족과 소비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정도도 일종의 가족과 학교 생활이라는 것을 가족 생활을 통해서 또 학교 생활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부모의 영향은 다분히 있다. 여기서 부모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보호자의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꼭 부모만이 청소년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의 영향, 이런 시각을 단견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보호자와 같이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모는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유교적인 시각에서 계속 부모란 말을 쓰는데 부모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청소년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보호자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구매 결정 시 정보 통제자 역할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너무 과소비를 하거나 일종의 충동 구매를 하는데 부모나 보호자의 영향력을 통제자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가 결정되죠. 물질주의적이고 현시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여주기식으로요. 그리고 모방 소비는 당연히 있고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신제품을 구입하기도 빠르게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대중매체의 영향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TV나 라디오나 이렇게 이제 셋탑박스 같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매체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SNS나 이렇게 모바일이나 이런 이제 이동식,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SNS를 장악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상당히 영상 매체에 쉽게 동화되죠. 그리고 여가를 위한 소비도 하죠. 일종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여가를 통한 소비도 하고요. 과시 소비도 당연히 이제 하게 됩니다. 집단 동조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과 관련 결국은 이제 대중매체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에 쉽게 빠지기도 하죠. 동조를 해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매체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사기도 하고요. 상당히 이제 대중매체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있죠. 왜냐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판촉행위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소비 실태를 보면 실태를 보면 학용품, 의류, 신발, 가방, 장신구 등 의복류가 있고요. 음식류, 핸드폰, 인터넷 게임, 영화, 음반, 캐릭터 상품,
당연히 이제 청소년기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노래방이나 개인방 그리고 놀이공원 등 주요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소비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용돈 사용 실태를 보면 월 평균 42,000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실태 조사를 해봤고, 소비 영역 실태를 보면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식료품이 많고요. 영화, 그리고 이제 영화랑 문화비 같은 거 말하겠죠. 그리고, 의료,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의류죠, 의류. 의류입니다. 오타네요. 의류 등 순서로 나타났고요. 물건 구매 시 이제 고려하는 기준이 보통 이제 품질, 가격, 디자인 이런 순서로 이제 보통 조사가 됐습니다. 구입 경로는 보통 인터넷이죠. 역시 인터넷 쇼핑몰이 7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소비의 피해를 입은 게 이제 35%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78.2% 정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건데 또 그 중에서도 의류가 가장 많답니다. 38.3%. 그래서 옷을 이제 중요시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한다는 것도 여기서 실제 조사에서 드러난 것. 청소년의 소비 문화의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까지 봤지만 이제 소비가 상당히 이제 고급화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의 이제 고가 사치품 소비하고 또 모방 소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대적 박탈감도 못 사면 상대 박탈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가 고급화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또 청소년이 이 소비를 이렇게 고가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범죄도 상당히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드러나요. 그리고 청소년이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결국은 이제 소비의 고가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르바이트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정적 효과의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효과다. 돈을 마련해서 고가 사치품을 그것도 이제 그 모방적 소비로 일종의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계획적 소비 문화가 있겠죠. 보통 용돈을 무계획적으로 소비하고 그러면서 부모 자녀 간에 이제 강한 상호 의존적 관계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낮은 이제 저축이라는 게 청소년기에 저축을 하지 않고 다 소비를 해버린다든지 이 일종의 경제 감각이 그리고 경제라는 부분을 청소년기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상업주의 소비 문화는 우리 이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서구의 자본주의가 이식됐고 그 자본주의는 계속 이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서 경쟁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죠.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수죠. 그러니까 상업주의는 당연히 있는 거고 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것을 생산한 것을 판매를 통해서 소비를 해줘야지만 계속 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소비를 심리를 자극한 그리고 또 그걸 스타 마케팅도 하면서 자본력을 이용해서 상업주의적인 소비 문화를 일종의 계속 계속 그 부분을 장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은 쉽게 더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낭비적 소비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제 근검 전략 정신은 상당히 이제
어, 부족한 반면,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분실물을 또, 찾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태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낭비적 습관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뭐 충동 구매도 하고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낭비적 그 소비 문화가, 이게 습관화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람직한 청소년 소비문화 정책 위한 방안은 뭐겠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건전한 가족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가 먼저 상당히 이제 부모라고 나와 있지만 항상 보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먼저 계획적인 경제 운영과 합리적 소비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모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하도록 하고. 그래서 가정 내 구매 결정에 있어서 통제나 방임보다는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경제나 소비의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학습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부터. 두 번째는 소비자의 경제 교육을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용돈 교육을 하고 소비자 교육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런 경제 교육을 뭐 꼭 우리가 항상 교과 과정에서 빼서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항상 학습 과정에 이게 녹아나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청소년 심리적 요인을 강화시켜줘야겠다. 청소년의 자존감, 자립심을 향상시켜줘야 되겠다. 그렇죠. 충동 구매나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내가 제대로 선택했다. 합리적 결정을 했다. 합리적 소비를 했다. 이런 이제 자존감과 자립심을 상당히 어, 강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지원을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족 청소년들이 소비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가 되는 것을 상당히 이제 받쳐줘야 되겠죠. 소비 바우처 확대 등이 있습니다. 소비 바우처 확대. 이런 부분으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5번에서는 이 광고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방송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강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마케팅 요법이나 일종의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광고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사치성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제 심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건전한 소비 운동을 하도록 소비자 학생회를 조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청소년들 스스로 이제 건전한 소비 운동을 본인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건전한 소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토대, 생태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람직한 청소년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서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 6강 2교시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